화이자랑 파라마운트에 대해서는 방금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간 이제 12월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한 달간 주요 자산별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12월은 어떤 기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즈니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이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중단인데 얘네가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다누글리프론이라고 이제 먹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GLP-1 그 계열 이제 수용체 그걸 하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에서 만드는 이제 오젬픽, 뭐 젬바운드,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비만 치료제는 주사 형태로 하루 한 번 맞는 건데 여기는 이제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하루에 두 번 섭취하는 이제 경구용 약물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 중반에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이제 위장장애 부작용이 발견됐다면서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화이자가 거의 이제 코로나 백신 이후로 회사가 많이 좀 매출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하다 보니까 여기에 큰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부작용 문제도 있는데 일단 1일 2회 섭취 이것도 문제라고 해요. 사실 약이란 거를 하루에 두 번씩 챙겨 먹는 것도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1회 섭취 그런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임상 현재 중단됐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화이자 주가 오늘도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3%대 이상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오늘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파라마운트 관련 이슈인데 애플 TV 플러스랑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이제 번들 형태로 이 스트리밍을 판매할 그것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월 9.99달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광고 요금제에서 광고 없는 요금제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요금제가 6달러에서 12달러 사이인데 이거를 이제 둘이 번들 형태로 세트로 판매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15달러 이런 형태로 판매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번들 요금제를 왜 도입하려 하냐면은 현재 소비자들의 이 스트리밍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OTT 플랫폼이 그래서 쉽게 뭐 이것저것 구독한다기보다는 뭐 넷플릭스 하나만 구독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늘고 있다고 해요. 요새 좀 이 경기 둔화 영향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타개하고 이제 더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돈을 좀 나눠 먹더라도 사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런 형태로 번들 판매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뭐 번들 판매 완료된다,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면은 사실 이득 보는 데는 파라마운트가 아닐까 싶네요. 애플 TV 플러스야 뭐 원래부터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파라마운트가 좀 거저 먹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오늘 개장 전에 현재 2.71% 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주요 자산별 성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3대 지수 S&P 500이랑 다우, 나스닥은 11월에 9에서 10%씩 현재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올해 정말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46%나. 근데 이걸 또 지난 2년, 2021년 이제 11월 말부터 갖고 있던 사람으로 치면은 나스닥은 이제 2년 만에 똔똔이 된 겁니다. 0.02% 상승했죠. 현재 2년 전 대비해서. 그리고 S&P 500은 이제 3% 상승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주식을 언제 샀냐에 따라 또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이스라엘 이 EIS라는 이스라엘 ETF가 전체 자산 중에 1등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이 이스라엘 하면은 현재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해도 이제 휴전 깨지고 전쟁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전 세계에서 지난 11월에 이스라엘이 수익률 1등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이제 금이 뭐 좀 상승한 거 있고요. 그 외에는 딱히 별로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ETF인데 EIS ETF라고 이게 지난 11월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지수였습니다. 진짜 좀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 보면은 주식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전쟁하고 있는 국가가 수익률 1등이라는 건요.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뭐 새로 이제 개발하고 다시 전후 복구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이스라엘 ETF의 비중 가장 큰 탑 10 기업 살펴보면 사실 좀 모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 알면은 뭐 이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이런 거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좀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꽤 많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사이버아크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고요. 지난 11월에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ETF가 좀 잘 나간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S&P 500 이렇게 8.9% 상승하면서 그 미국 증시 S&P 500 역사상 18번째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 그러니까 지난 74년 10월에 기록했던 16.3%가 가장 가팔랐던 월간 수익률이었는데 이번 11월이 18번째로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한 해였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월간 기록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이 통계 자료입니다. 한 달 뒤에는 1%, 그리고 3개월 뒤에는 4.2%, 6개월 뒤에는 10.6%,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16.7%로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뭐 장대 양봉이라고 해야 되죠. 월간 수익률이 정말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그 한 달 뒤에서 1년 뒤까지도 S&P 500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안 좋았던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다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건 00년이네요. 이 닷컴 버블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1년, 5년 뒤까지 계속 하락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2월에 또 웃게 해줄 만한 이런 통계가 하나 있어요.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 전해인데 그때 12월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S&P 500은 12월에 2.9% 상승했고 다우는 2.7%, 나스닥은 4.2%, 그리고 러셀은 3.0% 상승했다는 그런 역사적 통계가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거는 나스닥이랑 러셀이 좀 강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네요. 12월에는. 근데 이렇게 좀 좋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 있지만 좀 그래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하나, 그러니까 우려를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이 AAII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심리가 현재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기준으로 48.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1년간 최고치인 51.4%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투자자협회 심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약간 시장도 뭐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치닫으면은 항상 그 뒤로는 시장 하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 심리가 현재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약간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즈니 관련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디즈니 이야기 채팅창에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 디즈니 관련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 이분이 그 트라이언 펀드라고 이제 되게 그 헤지펀드 운영하시는 분인데 행동주의 투자로 유명해요. 이분이 지난 2월에 이제 디즈니에 그 행동주의 투자한다고 여기 이제 이사회 좀 교체하고 뭐 그런 거 요구한다 했는데 2월에는 이제 바바이거 이 CEO가 돌아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지난 8월 뭐 9월부터 이 바바이거 복귀했는데도 약간 내가 원하는 만큼 비용 절감 나타나고 있지 않고 수익성 개선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제 그 자기한테도 이사회 한 자리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 측에서는 이걸 거절해가지고 넬슨 펠츠랑 바바이거랑 내년 주총에서 이제 한판 붙는다고 합니다. 그 싸움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주들의 표결로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이사회 자리 이분이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넌 그냥 그 갖고만 있어라 지분 그렇게 나올지 그걸 한번 하는 건데 이 넬슨 펠츠 이분이 약간 좀 되게 많은 기업들의 행동주의 투자를 했는데 대표적 사례가 뭐 유니레버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5월이었나? 그때 이제 ST로더 주가도 많이 하락하니까 ST로더에도 들어가서 너네 LVMH에 매각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넬슨 펠츠 이분이 여기 이전에 마블 회장이었던 아이작 펄머터라는 이분이랑 좀 친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넬슨 펠츠가 현재 디즈니 지분을 한 1.5%에서 2% 가까이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이분이 줬다고 합니다. 아이작 펄머터라는 마블 전 회장께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정리해고 대상으로 이제 잘렸는데 그거에 대해 좀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제 디즈니 회사 좀 골탕 먹이려고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한테 지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좀 디즈니에 뭐 다시 복구 시켜달라는 건지 좀 그런 의중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들어오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국내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엘리엇 그런 데 보면은 뭐 삼성이나 뭐 현대차 그런 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카라이컨 같은 분은 이제 KTNG 그런 데서도 좀 뭐 악명을 떨쳐서 국내에서는 행동주의 투자가 좀 인식이 안 좋은데 은근히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들어오고서 주식 성과는 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월간 성과인데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보통 이게 왜 들어오냐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투자 펀드가 들어오기 전 12개월 전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데 얘네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행동주의 투자 우리 이제 지분 확보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한 달 뒤에는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고 또 뭐 12개월 뒤에는 이 정도, 24개월 뒤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좀 옅은 하늘색은 중위값이고 이 짙은 이 남색은 그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치는 이렇게 높은데 중위값은 왜 낮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행동주의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진짜 크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결국 성공하면은 진짜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실패하면은 그냥 그저 그런 오히려 손실을 안기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디즈니는 오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디즈니에서 배당 재개를 발표했죠. 저번에 바바이거 CEO가 이제 우리 좀 배당 한번 내가 이사회에 요구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배당 재개 발표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0.3달러로 이거 연간 배당률로 환산하면은 1.3%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디즈니 주주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좀 이제 배당 들어오니까 좀 그 안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은 오늘 금요일이라 하나도 없고요.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로퍼 테크놀로지스랑 에콜랩 좀 물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미국 최대 이제 건강보험 회사죠. 근데 여기가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 투자자 행사를 지난 수요일 날 했었는데 여기서 내년도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 가이던스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년에는 좀 수익성이 떨어지고 성장성은 떨어질 거라 전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려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은 이제 과거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영광을 누렸던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죠. 이제 기업이라면은 다 지휘를 배워야 한다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이제 경영의 거의 뭐 전설 중 하나였는데 그 기업이 다 망해가다가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요인은 이 기업들이 이렇게 다 분사했거든요. 지휘가 현재 GE 헬스케어는 이제 GEHC로 따로 상장되어 있고 현재 GE에는 이 GE 에어로스페이스랑 GE 버노바 이 두 사업부만 남아 있습니다. GE 버노바는 친환경 에너지랑 이제 전력 사업부 펼치고 있고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보잉의 엔진, 비행기 엔진 만드는 사업부인데 현재 항공 사업이랑 이제 또 뭐 전력 사업 같은 게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두 사업부 모두 꽤 괜찮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에는 아마도 이 보잉 관련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잉 엔진의 이제 독점 제조 파트너인데 보잉이 여기 두바이 에어쇼 지난 11월 한 중순쯤에 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경쟁사인 에어버스를 압살하고 진짜 많은 비행기를 이제 수주하면서 그래서 이제 GE가 만들어낼 엔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엔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돈 버는 거니까 이제 보잉 덕에 GE도 이제 개탄 거고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GE가 진짜 많이 오른 주식인데 이게 턴어라운드 기업의 거의 정석이 아닌가 싶네요. GE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GE 버노바라는 그 전력 사업이랑 친환경 에너지 사업부는 내년 이제 2분기에 분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제너럴 일렉트릭 GE에는 앞으로 항공기 엔진 만드는 GE 에어로스페이스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 주가도 한번 가져왔는데 최근 보잉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지도 수혜 받고 있는 거죠. 보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바이 에어쇼에서 정말 많은 비행기를 현재 수주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나온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은 로퍼 테크놀로지스예요. 이거는 이제 이학영 위원님께서 그 물 관련 ETF 이야기하실 때 진짜 많이 이야기한 기업인데 여기가 매출의 75%는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나고 있고 25%만 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물 관련해서 이제 100% 사업하는 기업은 흔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로퍼 테크놀로지 매출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25%만 돼도 이 물 관련 사업에서는 이 기업이 좀 뭐 한 주먹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한번 그 왜 물이 조금 요새 뜨겁게 관심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 수요가 이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먹는 물도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열을 잡아먹다 보니까 여기를 돌리려면은 물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산업 용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증가하고 클라우드 전환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 물 사용량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포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그 수질 뭐 체크하고 이제 물 관련 사업하는 기업이 이렇게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챗 GPT, 오픈 AI와 함께 하면서 이제 애저 더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물 사용량도 이렇게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AI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 관련 사업 주목할 필요 있겠고요. 그래서 로퍼 테크놀로지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콜랩 기업 역시 물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이런 좀 수질 관련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 이제 깨끗한 물 다 분리해주고 이제 뭐 수처리 그리고 또 어쨌든 물 관련해서 사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식품 현장에서도 쓰고 뭐 산업 공장에서도 많이 쓰고 그걸 관련한 이제 물 관련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에콜랩 하면 역시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이 빌 앤 멀린다 게이트 재단 이제 그 두 분이 뭐 이혼하셔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빌 앤 멀린다 게이트 재단에서 이 포트폴리오 보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30% 갖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 20% 그리고 쭈루루 뭐 이제 있는데 에콜랩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7위 랭크에 있는 상황입니다. 2.27% 갖고 있죠. 그래서 에콜랩 하면은 보통 빌 게이츠가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콜랩 역시 물에 대한 현재 수요가 데이터 센터 사용량 증가와 함께 계속 가팔라지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물 관련 ETF입니다. 인베스코 워터 리소시스 ETF인 포 PHO ETF인데 이거는 거의 한 2017년 뭐 17년 18년 뭐 그때부터 이제 위원님이랑 부사장님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시는 ETF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현재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은 이 필립스 66,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주유소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여기 지분을 취득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여기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필립스의 주가 75% 상승 여력 있다. 우리가 올려주겠다. 우리 말 들으면은 하면서 여기 지분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엇에서 제시하는 거는 경쟁사인 마라톤 페트롤리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66은 2013년 이후로 현재 계속 그냥 정제 가능한 그 캐파가 현재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이게 계속 이제 정제할 수 있는 그 용량이 그러니까 정제소가 계속 투자를 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 66에 좀 투자를 권유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엘리엇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필립스 66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여기가 어쨌든 아까 필립스 그 주유소도 운영하는데 이제 미드스트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 사업이죠. 그러니까 원유를 이제 수송해주는. 근데 최근에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다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유 생산량이 현재 미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유가 좀 하락하는데도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유가 증가하면 결국 파이프로 원유 많이 날르면 날를수록 걔는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미드스트림 기업인 윌리엄스 컴퍼니즈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퍼미안 지역에서 그 파이프 사업하고 있는 타르가 리소시스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좀 에너지 섹터 좀 안 좋은 기업들 많은데 이렇게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그냥 파이프에서 계속 원유 이제 생산하는 거 날라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주가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섹터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엔 좀 이 미드스트림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기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기업에는 이제 철강 관련 기업 나왔는데, 아무래도 나온 이유가 철광석 가격이 현재 2023년 들어서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 침체됐었는데 최근에 좀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철강 가장 큰 수요 국가다 보니까 여기 부동산이 좀 회복되면은 철강 가격 상승할 수 있어서 그 철광석 가격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엑슨모빌 데드크로스 기업 나왔는데 엑슨이랑 이제 모빌 이렇게 에너지 주유소 생산 만들고 그리고 또 각종 에너지 사업 펼치고 있죠. 그리고 또 파이오니어 리소시스 최근에 인수한 걸로 또 유명하고요. 여기는 왜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있냐? 유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하락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이죠. 가솔린 가격이 현재 계속 하락하면서 이렇게 주유소를 직접 사업하는 기업들은 조금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 이렇게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발생했고요. 그다음 오늘 새로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미국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전체 세계적 산업으로 봤을 때 관심 가져보면 좋을 기업이라 이 LVMH 가져왔는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렇게 깎았는데 여기 따르면은 4분기에 업계 전반의 수요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명품이란 게 중국 소비 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이제 중국 경제 둔화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몇 달 동안 주가 횡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틀 전에 얘기해 드렸죠. 그 온라인 명품 기업 파페치도 현재 상장 폐지 임박했을 정도로 이 명품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투자 의견 나온 기업은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이제 시티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5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룰루레몬 다음 주 이제 12월 7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여기 중국의 강력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번에 광군제 때 이제 징동닷컴에서 발표한 데이터 따르면은 룰루레몬 정말 많이 팔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이렇게 강한 수요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나우입니다. 서비스나우 최근에 미장원에서 질문하신 분 있는데 이제 여기 바클레이스에서 상당히 좋은 투자 의견 제시했죠. 목표 주가도 이렇게 641에서 76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이 연말 랠리 한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PSR 배수, 매출 대비 가격 지수죠. 이게 현재 11월 초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현재 서비스나우의 PSR이 16배 정도 하는데 이제 여기 장기 평균은 20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 제시한 목표 주가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은 로스스토어 하나 준비했습니다. 로스스토어 미국의 이제 할인 의류 판매하는 매장인데 최근에 좀 소비 둔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인 의류 판매하는 매장 많이 찾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